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좀 그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죠. 예, 이런 갭을 좀 메꿀 수 있을지 증시 방향성 논하겠습니다. 김혜은 IBK 투자증권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증시는 뭐 어제는 조금 숨고르기지만 최근에 상승세 보면 뭐 자고 나면 최고치입니다. S&P 500이 이제 올 초 대비해서 보니까 28.5%, 거의 29%나 올랐는데요. 네. 미국 증시도 사실 밸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생긴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는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 나왔었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됐었고요. 아무래도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런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지표 자체는 그래도 호조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도 끝없이 상승을 하면서 계속 최근에 또 이제 랠리가 보이고 있고 또 대외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수준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면서 좀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과는 다르다. 예, 이 증시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인데, 예, 네. 뭐 또 그때가 지날 때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전통주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쪽으로 해서요, 밸류의 시각을 조금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밸류 부담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연초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아래 공포 그러면서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이제 채권값이나 금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그쪽은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이 어떤 기싸움으로 보면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계속 이어졌고요. 내년에도 그 심리 자체가 온전히 수그러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년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1단계 이제 서명이 이제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지금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단계 협상이라던가 그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국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이 그래도 이제 상승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모두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의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측면에서는 봤을 때 내년에도 좀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상반기는 좀 더 위험 자산 그리고 하반기에는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좀 안전 자산 쪽으로 보시는 게 상반기 하반기 좀 전략을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연말에서 이제 1년 성과를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이 뭐 같이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주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주식이 28% 오르고 뭐 금값 이런 것도 16%, 15% 올랐겠지만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상반기에는 채권 대단했고요. 강했고 하반기에는 또 주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전히 위험자산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비중은 뭐 네. 지금 그렇다고 뭐 금이나 뭐 채권 사는 보다는 주식 사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안전자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시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일시적으로 좀 완화된 분위기긴 하지만 예. 이게 언제 다시 부각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완전 줄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가지고 가되 상반기는 좀 더 위험자산,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요.
환율 질문은 일단 조금 뒤로 돌려놓고요. 네. 올해 우리가 이제 뒤따라서 좀 시장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해 거래 대금이 이제 작년보다 20% 넘게 감소했군요. 뭐 다행히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네. 건데요. 예. 조금 이제 이 거래 대금이나 활력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뭐 주가도 오르고 증권주도 좋고 그럴 텐데. 예.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에 특히 이제 거래가 특히 감소했던 네. 거는 아무래도 계속됐던 리스크,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수출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연초 대비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좀 수익률이 저조했던 거는 이런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리스크 자체가 되게 완화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다는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단계 협정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뭐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양국의 입장들을 봤을 때는 사실 단기간 내에 다시 리스크를 부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더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여러 뭐 그 계절적인 구조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월요일 효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뭐 다른 것보다 사실 1월 효과는 꽤 유의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는 또 이제 시장 분위기도 그래서요. 예. 1월 강세 효과는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지금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거래세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도를 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거래세가 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평년보다도 거래를 하는 것들이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특히 매도를 지금 많이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차익과세. 예. 그러니까 이제 1월에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지금 이제 현물 심리를 봤을 때는 이런 심리는 자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개인들이 다시 이제 내일 기준이거든요. 내일 이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서 1월 효과가 좀 더 지금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사실 1월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예전에는 1월 효과가 특히 강하게 좀 길게 나타났었으면은 점점 이제는 1월 효과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12월에 좀 당겨서 나타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1월 효과는 좀 더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IBK에서는 어떻게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오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좀 강하고 네.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상고하저를 말씀하시던데 네. 그렇다고 보면 비슷한 시각이라고 하면 역시 상반기 뭐 연초 1월 장세 힘을 좀 실어야겠습니다. 전략이나 관심 섹터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지금은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지금 편승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미 대선과 관련해서 다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고 이제 좀 잠잠해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좀 더 이제 괜찮을 수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보면은 여전히 강한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좀 소외되었던 이제 시크리컬 쪽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 관련주? 네, 예. 시크리컬 쪽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WTI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WTI가 꾸준하게 계속 상승했거든요. 예. 국제 유가가 올라오면은 물가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하면은 시크리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